5분 재테크의 여원봉입니다.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,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.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미래에도 오를 것이다. 또 어떤 일부의 전문가들은 또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진짜 오를지 떨어질지 이렇게 혼동이 좀 오지 않습니까? 사실은요, 그 혼동 오는 것이 당연한데요. 왜냐하면 두 개 모두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. 이 뜻은요, 어떤 부동산은 오르고요, 어떤 부동산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을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,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줄곧 많이 오른 추세였었고요. 또 이게 어떤 양극화로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선진국들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 청사진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는데요. 즉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크게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물론 올랐습니다. 그래프에 보시는 것대로 과거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올랐죠. 우리나라 과거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주택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.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지난 30년간 많이 올랐죠. 물론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또 늘고 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소득 증가죠. 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사진에 한번 보시면 홍콩 월세를 한번 보시죠. 그 홍콩에서도 가장 그 번화가인 침사추이라고 있는 것인데요. 그 에스컬레이터에 긴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여행객들이 사진 찍는 그 지역이 바로 침사추인데요. 원룸 아시죠? 원룸 월세가요, 월 한 430만 원 정도 합니다. 제가 직접 침사추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이를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. 월 430만 원이다. 굉장히 비싸죠. 원룸인데 방 하나짜리인데 화장실 하나 있고. 그런데 참 이게 홍콩만 이렇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런던 같은 데는요, 런던 중심에 가면 600만 원 정도 해요, 월세가. 그래서 런던에 유학 간 제가 유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런던에 방 하나가 500, 600을 하니까요, 유학생들이 멀리 기차 타고 등하교를 하죠. 이것은 뉴욕도 마찬가지고요. 또 일본 본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울의 월세는 어떨까요? 일단 강남의 가장 부유한 거리라고 하는, 가장 번화한 거리라고 하는 테헤란로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의 가격을 보면은요, 얼마 정도 할까요? 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한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. 좀 사이즈가 좀 큰 것은 한 120만 원 정도 좀 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무튼 선진 각국의 주요 도심의 원룸 가격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. 이유는 뭘까요? 그것은 소득이 적기 때문이죠. 사실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의 월세 가격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 한 55만 원 정도뿐이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이제 거의 한 2배 가까이 됐는데요. 사실 소득이 오르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죠. 홍콩에 가면 홍콩의 젊은이들이 도심에 있는 금융가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도 한 6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겠죠. 우리나라 테헤란로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월 500만 원을 받는다.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. 월급이 500만 원인데 누가 500만 원 전체로 월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소득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홍콩 도심에 있는 원베드룸이 이제 방 하나,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. 이게 매매가가 한 13억이 넘습니다.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홍콩에 가면 빅토리아 피크라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이제 비싼 거주지가 있는데요. 거기는 아파트 한 채 무려 한 500억 정도 합니다. 여러분, 500억.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강남에
500억 하는 그런 아파트는 없지 않습니까? 홍콩은 이렇게 뭐 평당 한 5억 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, 비단 뭐 홍콩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 맨해튼도 거의 뭐 100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 전에 분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이렇게 그 선진국 도심에 가면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죠.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국민 소득에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죠. 제가 홍콩의 사례를 들었지만, 물론 이제 홍콩이라고 해서 이렇게 홍콩에 있는 모든 주택이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. 거래 안 되는 아주 낡은 주택도 많고요. 뭐 프랑스 파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낡은 주택들은요, 아예 거지들이 뭐 사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, 집주인이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이제 집들도 많이 있고요. 또 일본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. 홍콩의 이 낡은 주택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, 정말 굉장히 그 허름할 수밖에 없죠.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재건축을 해서 뭐 다시 수익을 내고 하겠는데요. 이게 아파트가 보통 20층, 30층 넘게 되면 재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만큼 그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. 이 재건축할 부동산도 이게 도심에 있느냐 아니면 도심에서 떨어진 이 변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.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아파트들이 건축된 지 50년 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. 지금도. 우리나라 지금 뭐 층간소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고층 아파트, 또 뉴욕의 근방에 있는 뭐 타운하우스 이런 데 가보시면은요, 살아보시면, 저는 직접 살아봤지만 거의 뭐 카페트 깔고요, 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될 정도로, 굉장히 위층에서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까지 뭐 선명하게 들리는 뭐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. 그만큼 이 아파트가 그렇게 낡으면 이걸 뭐 재건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, 워낙 재건축 비용이 자체가 비싸고요. 또 그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주가 또 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의 양극화, 좋은 부동산은 또 많이 오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또 많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. 뭐 이런 게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. 자, 결국 우리도 양극화 현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또 앞으로 떨어질 것인지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